자, 앞에서 그 문자열과 이제 요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8가지의 기본 재료형이 있지만 문자열형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런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형태의 타입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문자열 저장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그 재료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escape 문자라고 해서요. 예, escape 문자라고 해서 문자열 내부에 역슬래시가 붙은 문자 이렇게 있는데 뭔 말인지 그죠? 여기 이제 표를 보는 게 더 나아요. 보시면 앞에 여기 역슬래시 우리가 요거 슬래시라고 하죠. 예, 요거 슬래시라고 합니다. 슬래시고 역슬래시는 요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자판에는 이 모양 찾아보시면 없죠. 없고 자판에 인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걸로 되어 있죠. 원. 그죠? 얘가 역슬래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거 역슬래시 이제 우리 자판에는 이제 원자 기호죠. 그래서 이게 앞에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고 뒤에 어떤 이제 요 코드를 주면 예, 여기 보면 예, 쌍따옴표 문자를 뭐 포함 여기 이제 호따옴표 이렇게 주면 호따옴표 문자 포함 작은 따옴표죠, 그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그 다음에 역슬래시를 두 번을 하게 되면 역슬래시 문자 포함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그죠? 자 여기서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제목이 있잖아요. 이스케이프가 뭐죠? 이스케이프 탈출이잖아요. 탈출. 이 ESC기 여러분 키보드 좌측 상단에도 ESC 있잖아요. 보통 여기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때 ESC 누르잖아요. 그죠? 탈출인데 뭘 탈출하냐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에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그래밍 코드상에 딱 정해진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쓰지 않고 이 기능에서 탈출시켜서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화면 출력용 용도로 탈출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명칭을 escape 문자로 하는데 escape 문자 처리할 때는 앞에 역슬래시가 붙고요. 예, 그 다음에 뒤에 이제 escape 처리할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요거는 이제 역슬래시를 화면에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의 어떤 키워드로서 쓰는 게 아니라 화면 출력용으로 이제 사용할 때 터미널에 출력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역슬래시 U로 시작하는데 뒤에 이제 16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거는 유니코드를 의미하고요. 요 16진수 앞에서 우리가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배웠잖아요, 그죠? 16진수 2바이트 그러니까 이제 4자리입니다. 16진수 4자리 2바이트 그게 이제 16진수 코드가 오는데 그러면 이제 유니코드 요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를 예, 출력해라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6진수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를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튼 문자 출력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역슬래시 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T라는 게 이제 우리 그 키보드에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죠? 탭 누르면 일정 간격만큼 보통 4칸이죠. 일정 간격만큼 사이 띄우기 됩니다. 그죠? 스페이스를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요거 역슬래시 T라는 거는요. 키보드 탭키 기능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 이 문자로서 우리가 탭 버튼을 누르지 않 키보드 상에서 탭키 버튼을 안 누르더라도 프로그램으로 요 코드를 넣어주면 탭키 친 것처럼 팍 실행이 됩니다. 기능이 탭키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슬래시 N 요거는 출력 시에 줄바꿈 라인 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뉴 라인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행으로 줄을 바꿔라 뭐 그런 이제 의미고요. 이것도 이제 기능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슬래시 R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출력 시 캐리지 리턴 해라. 제일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해라.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이 자바 하면서 금방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코드입니다. escape 요런 이제 문자 개념도 기존에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프린터 중에서 도트 프린터라고 해서 소리 많이 나는 게 있어요. 핀으로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 찍어서 출력하는 그때 이제 연속 용지라고 해서요. 지금은 안 보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연속 용지라 해서 이게 두루마리 휴지처럼 돼 있어요. 올라오면서 이제 인쇄가 되고 인쇄 다 됐으면 쫙 찢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영수증처럼 영수증 있잖아요. 우리 카드 영수처럼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헤더라는 놈이 그 리본을 때려 가지고요. 먹지를 때려 가지고 핀으로 이렇게 때리면 찍히잖아요. 눌리잖아요. 그죠? 찍으면
그렇게 해서 글자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헤드를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이제 찍잖아요,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찍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이 용지가 한 이 정도 뭐 무슨 컬럼으로 따지는데 80컬럼이다. 그러면 80자 찍었어요. 찍고 나서 한 줄 다 찍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종이를 위로 말아 올려야 되죠. 새로운 밑에 여백에 다시 이제 글자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로 올릴 때 이 이제 라인 피드라는 걸 쓰는 거예요. 한 라인 위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가 여기 있는데 종이는 위로 올라갔죠. 종이는 위로 올라갔는데 헤드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뒤쪽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의 위치를 이걸 첫 번째 칸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이 캐리지 리턴이라는 코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바 하면서 생긴 코드 그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이런 이제 에스케이프 코드고요. 근데 이제 이 자바 안에서 또 이제 이런 이제 에스케이프 코드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도트 프루트 쓰는 게 아니라 콘솔 창에 뭔가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출력문에 system.out.print ln 해서 ln이라는 게 라인을 의미하거든요. 새로운 라인을 추가해라. 출력한 다음에 다음 줄을 바꿔서 다음에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줄을 바꿔라.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이제 print ln 말고 그냥 print라는 메소드도 있어요. 줄을 안 바꾸는 거. 출력하고 그냥 줄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메소드 사용할 때 역/n이라고 하는 escape 문자를 쓰게 되면 줄 바꿈 동작이 일어납니다. 기능하고 관련된 겁니다. 기능하고. 그래서 escape 요 문자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어떤 이 코드가 프로그램상에 실행되는 코드야. 근데 그 실행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화면에 출력하는 용으로 이제 쓴다든지. 그다음 또 하나는 실제 이제 기능인데 이 기능을 키보드로 뭔가 이제 입력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서 그 기능을 키를 입력하는 기능처럼 코드로서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고자 할 때 요 이제 escape 문자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요 escape 문자라는 거, 근데 이런 코드가 한 번씩 나와요. 소스 코드에. 소스 코드에서 사라지면 이거 설명할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스 분석하고 하실 때 코드가 이런 게 나옵니다. escape 문자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알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질문하신 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타입을 이렇게 바꿨는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요. 자, 그게 이제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부터 제가 설명을 조금 이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입 변환이라는 거는 자바의 기본 자료형이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이제 바이트, 1바이트 크기의 바이트 타입이 있고요. 2바이트 크기의 숏 타입이 있고요. 딱 2바이트 크기의 캐릭터 타입 있죠. 얘는 글자 저장하는 용이죠. 그죠? 유니코드로.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의 4바이트 크기의 인티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8바이트 크기 사용하는 롱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자료형 처리하기 위해서 4바이트 메모리 사용하는 플롯 타입이 있고, 8바이트 메모리 사용하는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더블.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이라고 논리값을 저장하는데, 사실은 불리언 값, 자, 참이다 거짓이다 이 정보는요 사실 1비트만 있어도 돼요. 1비트 아시죠? 바이너리 디지트 이진수 한 자리만 써도 돼요. 왜? 1이면 참이고 0이면 거짓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바이트가 필요하냐면, 불리언은 바이트를 키면 쓰는데 최소로 쓸 수 있는 게 비트까지는 못 쪼갠단 말이에요. 쓸 수 있는 게 바이트이기 때문에 크기를 이제 바이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료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형을요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맞춰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타입 변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은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자동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실제 이제 코드를 명시를 해줘야지만 변환되는 게 있어요. 자료형도.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 타입 변환, 자동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개발자가 신경 안 쓰더라도 이런 거는 알아서 바꿔줍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 의미 보면 데이터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하는 거다. 자, A라는 타입이 있으면 이걸 이제 B라는 타입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근데 이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값의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이 허용 범위가 큰 타입 쪽으로 이렇게 바뀔 때
대입될 때 자동 타입을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값의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이 큰 타입 쪽으로 대입될 때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요거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요,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요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작은 허용 범위 타입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작은 허용 범위의 타입의 값을요, 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큰 허용 범위의 타입 쪽으로 이렇게 대입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면은 이 큰 타입의 기준에 맞도록 작은 허용 범위의 타입을 요 큰 타입의 타입으로 변환해 줍니다. 타입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B고 얘가 A라고 할게요. 여기 제가 A에서 B 쪽으로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어떤 값을 대입한다. 그러면 A를 B라는 타입에 이제 대입한다 했을 때 이 A라는 놈이 B라는 변수에 저장될 때 이 A라는 놈이 B라는 타입, A라는 놈이 이게 B라는 타입으로 형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한 다음에 B라는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처리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어떨 때? 규칙은 요거. 값의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이 허용 범위의 큰 타입 쪽으로 이렇게 대입될 때, 요 대입될 때, 요때는 자동 타입 변환을 해준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값의 허용 범위가 작은 타입이 뭔지, 값의 허용 범위가 큰 타입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했어요. 했는데 뭐가 큰지 뭐가 작은지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자료형이라는 걸 앞에서 다뤘는데, 잠시 이제 앞에서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설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안 됐지만 다시 앞으로 또 올려가지고요. 뭘 보실 거냐면 요거. 값의 허용 범위가 작다 크다는요. 자, 바이트 타입은요.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이 범위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다 라는 거고요. 쇼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 이 범위의 값을 저장할 수 있다 라는 타입이에요. 정수값을. 그러면 바이트 타입과 요 소트 타입 요 두 개를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죠. 그렇죠? 얘가 값의 범위 크잖아. 마이너스 저기 밑에서부터 해서 플러스 저기. 근데 얘는 바이트 타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8에서 127 요 범위의 값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범위를 초과하는 걸 저장을 못해. 범위가 이 쇼트 타입에 비해서는 작은 범위라는 거죠. 그러면 쇼트는 이 바이트 타입보다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이트 타입도 있고 숏 타입도 있고 뭐 캐릭터 타입도 있고 인티저 타입도 있고 롱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 타입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실수 타입도 이제 플롯 이제 하고 더블 있었고 그죠? 요게 자 4바이트 메모리 클릭하는 플롯 소수점 있는 실수값을 저장하는데 요 범위보다 더 큰 범위의 실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더블 타입이죠. 8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해서 실수값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 놓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바 공부하실 때는요. 건너뛰기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 났을 때 이게 왜 오류 났는지 못 찾잖아요. 기본적인 문법을 아직 덜 익히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그걸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 다시 그러면 자료형 제가 크다 작다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쓰죠. 쇼트 타입은 2바이트 쓰죠. 캐릭터 타입도 2바이트 쓰죠.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씁니다. 그죠? 메모리를. 그 다음에 롱 타입은 8바이트 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정수 타입이라고 배운 거죠. 정수 타입. 그죠? 그래서 자, 바이트 타입보다는 숏 타입이 크자.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요 숏 타입보다는 인티저 타입이 큰 거고, 자, 허용하는 값의 범위가 인티저 타입보다는 롱 타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타입에서 자, 바이트 타입에서 숏 타입으로 자, 현변환 될 때 자동 현변환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바이트 타입보다 쇼트 타입이 더 큰 범위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바이트에서 숏 타입으로 변환할 때 자동 타입 변환, 현변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형이라고 우리말로 형이라고 한 거 영문으로 TYP 타입 똑같은 거예요. 자동 형변, 어떤 교재는 형변환이라고 하지만 또 어떤 교재는 타입 변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자동 현변환, 자동 타입 변환. 자, 바이트에서 숏으로. 그러면 바이트 타입에서 인티저 타입으로 변환될까요? 예, 맞습니다. 됩니다. 돼요. 예. 그래서 요 바이트 타입에서 그러면 롱 타입으로 돼요. 왜? 바이트 타입보다 롱 타입이 자, 표현할 수 있는 허용 범위 자가 크다고 여기 이제 꺽쇠갈로 이렇게 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는 자동 현변환이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자, 여기까지가 정수형이잖아요. 정수 자료형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실수형입니다. 실수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4바이트 플로트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바이트 이제 더블형. 자, 그런데 바이트 타입 이 정수형인데 바이트 타입을 플롯 타입으로 형변을 할 때 자동 현변환이 되느냐? 됩니다. 왜? 요것도 범위 표 한번 보시면요. 바이트 타입을 포함해서 더 큰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 있죠. 예. 돼요. 그리고 바이트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형변하는 거 됩니다. 왜? 작은 타입이기 때문에 쏙 들어가요. 예, 더블 타입 안에 충분히 표현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작은 타입을 큰 타입 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대입을 할 때는요. 별도로 우리가 처리해 줄 건 없고요.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형을 바꿔서 리터럴 타입을요. 실제 이제 대입되는 변수 타입으로 자동 현변환을 해서 담아줍니다.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규칙, 요게 이제 규칙이에요. 요게 규칙. 자동 현변환의 규칙이고요. 거꾸로 더블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바꾼다든지, 뭐 플롯 타입을 숏 타입으로 바꾼다든지, 롱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든지, 큰 타입 쪽에서 작은 타입으로 대입하는 거는 자동 현변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미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사과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과를 담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사과 하나를 포장할 수 있는 상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으면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 그죠? 자, 수박이 있습니다. 수박이 있고요. 수박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수박이 들어갈 수 있는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 이 정도 크기니까 수박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동 타입 변환이라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 쪽으로 값을 집어넣을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수박 상자에 수박을 넣을 수 있는 만한 상자에 수박 대신에 요 사과를요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넣을 수 있지. 그죠? 사과는 더 작은 상자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큰 상자에도 들어간다고요. 네. 이게 이제 자동 현변환이에요. 그래서 작은 타입의 값은 큰 타입으로 이렇게 대입을 할 때 큰 상자에 맞춰 가지고 형반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동 현변환이 안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수박이 들어가는 이 박스에 넣는 게 아니라 사과 상자에다가 수박을 지금 넣으려고 그래요. 이만한 크기의 수박을 사과 상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상자에 지금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못 넣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동 현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자료형에서 작은 자료형의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려 그러면 자동 현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조금 이상한데요 하시는 분 있어요. 요거 설명 들었고 나서 선생님 요거 아까 설명할 때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쓰고요. 쇼트 타입은 2바이트, 캐릭터 타입도 2바이트, 뭐 인터지 타입 4바이트, 롱 타입도 이제 말프 타입은 8바이트.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정성이고 롱보다 더 큰 타입은 플롯 타입인데 플롯 타입은 4바이트인데 왜 이렇게 되지? 4바이트 크기고요. 이게 8바이트 메모리 크기 쓰는데 얘는 이제 정수 타입이고요. 정수고 요거는 이제 실수 타입인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롱이 8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써서 숫자 표현하는데 실수 타입이 플롯 이건 4바이트 메모리 크기밖에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얘가 더 큰 범위를 가질까? 맞죠? 그래서 메모리는 더 작게 쓰지만 내부적으로 자 이게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하고요.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실수값 소수점 그 표현하는 방식은요 지수를 씁니다. 가수와 이제 지수를 가지고 실수값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트 수가 적더라도 더 큰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수 타입의 비트 수하고 같더라도요 더 큰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롱 타입을 자, 실수 타입의 자, 정수 타입의 롱을요 8바이트 사용한 정수 타입 롱을 이제 4바이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실수 타입 플롯 타입으로 형변을 할 때 자동으로 교환이 됩니다. 값의 범위가 더 크다는 거죠. 플롯이. 그리고 요 플롯보다는 이제 더블 타입이 이제 크다는 거죠. 요 8바이트니까. 그래서 플롯은 더블 타입으로 이제 자동 휴먼 되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더블 타입은 플롯 타입으로 자동 휴먼 안 됩니다. 왜? 8바이트 실수형하고 4바이트 실수형하고 8바이트 실수형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규칙에 의해서 자동 현변화는 작은 타입에서 큰 타입으로 대입될 때 작은 타입이 큰 타입형으로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수 타입이 자, 실수 타입으로 대입되면은 무조건 자동 타입 변환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이트를 플러스로 바꾸든 숏을 플러스로 바꾸든 인티저를 플러스로 바꾸든 롱을 플러스로 반대로 또 바이트를 더블로 바꾸든 숏을 더블로 바꾸든 인티저를 더블로 바꾸든 롱을 더블로 바꾸든 실수 타입이 정수 타입보다 더 큰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현변환이 된다. 우리가 다른 코드로 처리를 안 해주더라도 알아서 오류 없이 현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예외라는 게 이제 여기 있죠. 예외. 자, 차 타입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얘도 이제 정수 타입 분류에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 이제 글자 한자 저장하는 거죠. 글자의 코드를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타입보다 허용 범위가 작은 바이트 타입은 자, 요 바이트는 1바이트고 그죠? 캐릭터는 2바이트죠. 바이트 타입은 자, 차 타입, 캐릭터 타입으로 자동 현반이 될 수가 없다. 요거는 이제 규칙이죠. 자,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바이트 타입을 요게 이제 자, 캐릭터 이제 타입으로 자동 현반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뜻이고요. 이유는 이제 이 바이트는요, 그 음수와 양수, 부호를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 캐릭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수만 가져요, 양수만.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 타입보다 허용 범위가 작은 바이트 타입이라도 이 캐릭터 타입으로는 자동 현변환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다른 거는 규칙이 같은데 꼭 하나가 그 규칙을 안 따르는 게 있어요. 예민은 예. 다른 거는 자동 기반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된다. 바이트에서 캐릭터로 가는 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 연산자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강제 형변환입니다, 이거는. 자, 앞에서는 자동 형변환이라는 용어 썼죠. 다른 말로, 자, 영어 단어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씁니다. 네, 프로모션. 네, 자동 형변환은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강제 형변환이 반대 개념이에요. 강제 형변환은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캐스팅. 그래서 요 강제 타입 변환하는 거를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강제 형변환은요,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가 그 코드를 명시를 해줘요. 요렇게 무조건 변환해 라고. 예. 여기서 요 키워드가 여기 이제 강제라고 돼 있죠. 강제로 시키려 그러면 딱 지정해 가지고요, 명령을 이렇게 딱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형변환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명령을 주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냥 처리해 주는데, 예, 강제 형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 형변환 하기 위해서는 캐스팅 연산자, 강제 형변환하는 연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허용 범위 타입을 작은 허용 범위 타입으로 쪼개서 저장하는 것을, 예, 캐스팅, 혹은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때 캐스팅 연산자는요, 괄호, 그리고 요 괄호 안에 형 변환을 하고자 하는 타입 이름. 예. 그래서 요 괄호 안에는, 예, 타입, 자, 타입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쪽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자,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대입을 할 때는요, 자동 형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강제 형변환을 해야 되는데,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상자 그렸죠? 자, 다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있죠? 예, 사과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사과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박스죠. 그죠? 사과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총 박스. 이거 넣으면 뭐 별 탈 없습니다. 그죠? 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을 넣을 수 있는 박스가 있단 말이에요. 상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제 형변환이라는 놈은 뭐냐면, 이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의 상자에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수박을, 예, 사과 하나 들어갈 정도의 상자에 지금 때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지. 부피가 있는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얘를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용어가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강제 타입 변환. 그래서 이 수박을요, 원래는 여기 끼워 넣으면 안 들어가는데 강제로 어떻게든 넣으라는 거죠. 강제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명령을 통해서. 캐스팅 연산자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작은 허용 범위 타입 해서 괄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형식입니다. 네, 형식이고요. 자, 밑에 바로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정수형이고요. 바이트 타입은 1바이트 정수형입니다. 그래서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 쪽으로 강제 형변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t value라고 하는, 자, 요거는요 4바이트 정수형이고요. 여기 이제 10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이 인티저 4바이트 인티저 타입의 종수값을, 자, 지금 어디에 대입해서 집어넣습니까? 바이트 타입의 1바이트 크기의 정수형이죠. 이렇게 이제 밀어 넣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은 캐스팅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이게 캐스팅 연산자예요. 요 소괄로 이게 붙어 있고요. 요 소괄로 안에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이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괄로 안에, 여기 괄로 안에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캐스팅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인티저 타입을요, 바이트 타입으로, 얘가 무슨 타입이에요? 바이트 타입이죠. 바이트 타입입니다. 근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얘는 뭐예요? int 타입이잖아. 4바이트 정수형이고 1바이트 정수형입니다. 예, 큰 놈을, 예, 작은 놈이 들어가는 박스에다가 지금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렇게 캐스팅 연산자, 요 부분입니다. 요거 캐스팅 연산자를 여러분들 작성을 안 해주시면요, 문법적으로 빨간색 오류가 탁 뜹니다.
이거 처리 못합니다. 이거 형이면 안 됩니다. 라고 딱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타입에서 작은 타입으로 형 변환해서 집어넣는다 하면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캐스팅 연산자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변수가 바이트 타입이니까, 바이트 밸류라는 변수가 바이트 타입이니까 캐스팅 연산자도 바이트라고 이렇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인티저 타입을 바이트 타입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넣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과정에서 강제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타입 변환,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int 타입에서 바이트 타입으로.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강제 형변환은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이 수박을요, 이 작은 상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티저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바이트 타입이라고 생각할게요. 수박을 사과 상자에다가 강제로 밀어 넣는 방법은 잘라야지 뭐. 예, 수박을 칼로 쪼개 가지고요. 예, 요 일부분, 요 일부분만 사과 상자에 넣을 수 있는 요 일부분만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손실되죠, 손실. 다 못 집어 넣으니까, 예, 딱 잘라 가지고 딱 들어간 부분만, 예, 요 부분만 한 조각만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죠. 예, 값의 손실이 납니다. 이 지금 작은 타입으로, 예, 값을 집어넣는데 이 작은 타입 안에 이제 값을 넣을 때 값이 큰 값을 이제 작은 타입보다 큰 값을 넣으려고 하면 이 값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제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값이 이제 손실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요. 변형. 원본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나 뭐 이런 게 원본 여러분들 입력할 때요, 회원가입할 때 나는 1, 2, 3, 4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제 해면되면서 1, 2 들어가 있으면 나는 분명히 1, 2, 3, 4로 넣었잖아. 근데 내가 1, 2, 3, 4 쓰면 로그인 안 되겠죠? 왜? 내가 모르는 값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이걸 이제 내가 프로그램 할 때 내가 이게 자동 현반응이 되는지 강제 현반응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프로그래밍 할 때 이 개념을 알고 프로그램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유전자 변형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토마토도 왜 방울토마토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울수박을 만들었어. 원래 이제 수박이 이 크기에 들어가는데 수박을 만드는데 요만한 수박, 사과만한 수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사과만한 수박인데 인티저 타입이야. 크기가 이제 작게 만들어진 거예요.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과 상자에 사과만 하니까 넣으면 쏙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원본 값을 안 잃어버리겠죠. 예, 그 데이터 값이 변형이 안 일어나겠죠. 이걸 이제 막 이게 잘라서 버리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제 형변환을 할 때 두 가지예요. 이제 큰 자료형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지만 값 자체가 작을 경우에는 작은 자료형으로 강제 형변을 했을 때 값이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 요거. 예, 유전자 변형 수박, 작은 수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쏙 넣어도 원본 큰 타입의 그 값이 작은 타입에도 그대로 살아 있는데 큰 타입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큰 값을 이 작은 타입에서는 소화를 못 하는데 그 값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손실되는 부분 감안하고 강제 형변을 해버리면 이 원본 값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작은 상자에 이렇게 강제 형변된 값하고요 원래 값하고 비교해보면 다르다는 거죠. 값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로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코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코드에 보면 인티저 타입에 int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어요. 자, 인티저 타입은
4바이트 메모리 크기를 쓴다고 그랬죠. 자, 4바이트는 비트로 계산하면요. 예, 1바이트당 8비트잖아요. 그죠? 482 32죠. 예, 32비트. 그래서 여기 이제 8비트, 요거 8비트, 요거 8비트, 요거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라고 그랬죠. 예, 요거 이제 4바이트 INT 타입이죠. 그죠? 인티저 타입. 요 인티 타입에 요거 이름을 INT 밸류라고 붙여 놓은 거예요. INT 밸류라고 이름을 준 거고요. 그러면 자, 비트. 자, 이진수 한 자리 표시하기 위해서는 1비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32비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32비트 크기 인티저 타입의 값을요, 어떻게 하겠다? 지금, 예, 요 값을 바이트 타입의 바이트 밸류, 요거 이제 바이트 밸류예요. 바이트 밸류라는 변수죠. 1바이트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8 하면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비트만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면 32비트를요. 요거는 8비트고 요거는 32비트입니다. 8비트에다가 8비트 크기의 상자에다가 32비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당연히. 32비트 더 크잖아요. 그죠? 상자 크기를 봤을 때 4배로 크죠. 그러면 이게 강제 형변환이라는 거를 실행했을 때 자바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 제일 오른쪽에 제일 뒤에 있는 비트만 살리고요. 나머지 앞에 요 제일 뒤에 있는 요 8비트 있죠? 요거 8비트. 요 8비트 하나가 1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바이트 타입 8비트죠. 그죠? 요것만 살리고 앞쪽에 있는 3개의 바이트 3개의 바이트니까 38이 24비트죠. 이거는 날려버려요. 잘라버려요. 쫙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자르고 요 부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고, 여기 뒤에 이제 8비트 있죠. 8비트. 요 8비트 부분만 바이트 변수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요 3개의 바이트 32비트죠. 32비트니까 24비트 38, 24. 요 24비트 요 부분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고 한 바이트만 3바이트가 날아가고요. 한 바이트만 살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서 수박, 큰 수박, 작은 수박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수박이 유전자 변형된 수박이라 가지고 사과만 해. 그러면 잘리는 거 없어. 여기 쏙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도 쏙 들어가기 때문에 얘 그대로 옮겨 담으면 되는데, 수박이 이만한 큰 수박이야. 그러면 이만한 큰 수박을 작은 박스에 못 담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리고 요 뒤에 일부분만 갖다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강제 형변환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원리로 강제 형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요 이제 숫자 이 10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10이라는 이 숫자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티저 타입에 저장되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바이트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 요 범위에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10이라는 숫자는 인티저 타입에 저장되어 있지만 요 바이트 타입의 자료형에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죠? 10이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강제 형변을 하더라도 원본값 이 10이 캐스팅이 돼서 인티저 타입에서 바이트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강제 형변을 하더라도 원본값 그대로 10이 이제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 이제 그 원본 값이 이제 10이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 128에서 127보다 큰 값. 예를 들어서 자, 3000 넣을 수 있습니까? 바이트 타입은 못 넣죠. 만약에 여기 원본에 3000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3000이라는 값은요. 이 값 그대로를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3000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자리에 1010 다른 정보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무게값이 0에 2의 0승부터 해서요. 2의 1승 1승 무게값이 있는데 이 무게값을 곱해서 이제 우리가 10진수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 이 3000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8비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3천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가 있는데 이걸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여기서는 3천이었지만 실제 이제 캐스팅해서 요거 이제 바이트 타입의 변수에 저장하면 3천이 아닌 이상한 값이 나옵니다. 이상한 값, 3천이 아닌 이상한 엉뚱한 값이 딱 들어가 있어요. 변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변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네? 마이너스 11.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동 현면한 그다음에 강제 현면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아셔야 앞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질문하신 분, 질문하신 분, 이렇게 자료는 안 되던데요 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거 이거를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한 1, 2분, 3분 이렇게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걸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료 크기부터 해가지고 형변환 이런 용어들 개념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값 뭐 하셨는데 저걸 하시려면 2진수, 8진수, 이제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해봐야 이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제가 피토로 변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짱입니다 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듯이 하면 되지만 시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수업 이제 가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